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크게 하락을 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폭락 바로 직전에 최고점에서 잘 익절을 해서 오히려 다들 어제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셨을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TSMC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인 TSMX로 수익을 본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캡처본이 한 화면에 다 담기지가 않아서 세 화면으로 나눠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알님, 권종찬님, 미국 주식 인생 오리님, 스카이하이 님, 다리님, 아이리시 거린타운님, 크릉님, 호포 꿀쟁이님, 구진성님, PTK님, 전현선님, 제니맘님, 열심히하자님, 가즈앙님, 윤용준님, 그물투란님, 아빠플랭님, 아마란스님, 백승호님, 이번에 수익 보신 거 다들 축하드리고요.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개별 기업 소식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또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크게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하락폭이 컸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있겠죠. 그리고 TSMC도 꽤 많이 빠졌고요. 프리장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나스닥이 왜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했냐? 결국 또 채권 금리의 압박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겨울 정도로 최근 많이 튀어나오는 이유네요. 근데 뭐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자, 그럼 무엇이 채권 금리를 자극했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도 이번 수치가 강하게 나올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예상치들도 다 높게 잡혀 있었고, 그런데 그 높게 잡혀 있었던 예상치보다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항목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물가지수. 진짜 ISM 서비스업 물가지수 예상치가 57.5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세상에 64.4가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어요. 그리고 또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수치도 되게 세게 나왔습니다. 구인 공고가 810만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건데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실제 채용 인원은 530만 명에 그치면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뭐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인원대로 다 뽑으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다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시각 기준 새벽 3시에 진행된 10년물 국채 입찰도 망했습니다. 10년물 입찰은 단기물 입찰과는 다르게 증시에 끼치는 영향력이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나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슬프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긴 하죠.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고 거기에 달러도 환전하기 무서울 정도로 너무 강한데 그러니까 단순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통화 대비 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셉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러니까 미국 채권에 대한 해외 수요도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래저래 채권은 참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이 힘들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증시도 약세를 띌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소식 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하락 전환을 하며 결국 폭락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의 압박으로 장 상황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찍고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제가 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 실시간 장중시황 분석글을 전해드리면서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젠슨왕이 1월 14일에 대만에 있는 AI 공급 업체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엔비디아 대만 지사에서 주최하는 연말 파티에 참석한다는 건데요. 이게 얼핏 들으면 그냥 젠슨왕이 CEO로서 순찰 한번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면에 어떤 내용이 숨어져 있냐면요. 공급망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다소 약해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블랙웰의 설계 오류와 출하 지연 등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젠슨왕이 직접 하청업체들 기강을 좀 잡기 위해 대만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미국 국방부에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텐센트와 CATL을 군사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있었고요. 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차량 약 260만 대에 대해 ASS 기능, 이게 이제 자동 스마트 호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이 작동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딱히 좋을 건 없는 소식들이었지만 뭐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치명적인 소식들이었냐 라는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치명적인 소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급등해서 어차피 차익 실현 심리가 자극될 만한 시점에 적당한 핑계거리를 제공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에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